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군산 운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산 운침 심평을 하였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론만 따로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오늘은 군산 운침에 대한 제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이 군산 운침은 3g을 넣어서 유리잔에 넣었는데, 유리잔에다가 끓는 물을 따라서 부으면 그 찻잎이 위에 뚝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찻잎에 스며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죠.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그 찻잎들은 보면 그 바닷속에 아주 예쁜 그런 형상이 또 되고요. 그래서 군산 운침은 보통 3번 물에 떴다가 가라앉기를 3번 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3기3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군산 운침은 지난번에 했던 4가지 금양옥, 그 다음에 백학령, 녹음미, 도원대엽 중에 녹음미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군산 운침 금양옥은 금양옥하고 백학령은 군산도, 중국 호남성 악양시 군산도, 동정호 안에 군산도라는 섬에서 생산되는 황차에 속하고, 군산도는 제가 작년에 들어갔을 때 보면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저희가 3월 달에 군산도를 방문을 해서 군산도에 심어져 있는 차나무 품종, 그 다음에 제다, 그리고 막 만들어져 있는 금양옥, 백학령, 녹음미, 도원대엽을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난번에 품평을 하였습니다. 군산 운침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먼저 물을 우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수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찻잎이 다 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직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혼자 이런 모습을 감상을 하면서 차 마실 때 그 행복감도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군산 운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제다 과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군산 운침은 중국에서 6대 다류 중에 황차에 속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황차는 저희가 발효 정도에 따라서 약간 경발효 됐다라고 해서 경발효차에 속하는데, 6대 다류 중에 녹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불발효차, 그 다음에 백차, 황차는 사실 여기서 발효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미생물 발효가 아닌 산화 발효죠. 약 한 150년 전에 우리가 미생물이라는 그런 차에서 미생물이라는 그런 발효균을 발견하기 전에 이런 색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발효차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발효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산화 발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할 때는 산화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존에 불렀던 그런 발효차라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차는 불발효차에 속하죠. 그리고 백차, 황차는 경발효차에 속하고, 그리고 오룡차는 반발효차에 속하고, 그리고 홍차는 완전 발효차, 그 다음에 흑차는 미생물 발효차인 그 발효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황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천성에서 생산이 되는 그 몽정 황화가 유명하고, 그리고 절강성에서도 나고, 안희성에서도 나고, 그래서 뭐 몽정 황화, 군산은진, 곽산 황화, 그 다음에 막간 황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황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황차는 그 원료 등급에 따라서 싹으로만 딴 차들은, 어린 싹으로만 딴 차들은 황화차, 그 다음에 싹 하나에 잎이 1개 내지 2개 있는 거는 황소차, 그 다음에 잎이 3, 4개 있는 차들은 황대차,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황차는 3가지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황차, 이 군산은침은 황차 중에 황차 중에 최고의 차로 지금까지 그렇게 손꼽히고 있었고, 중국의 역사적으로 10대 명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차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전에 맨 처음에는 황차로 있다가 최근 한 2000년도 제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군산은침 하면 6대 다루로 나눴을 때는 황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입해서 그 군산은침을 맛보고 그럴 때는 녹차 개념의 군산은침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 최근 몇 년 전부터 다시 또 그 군산은침을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서 황차의 군산은침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군산은침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군산도에 가서 차 맛을 보고 차를 만들고 차 밭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명산, 명지 이런 곳에 명차가 있다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고 왔는데, 그 군산도는 중국 호남성 그 악양시 동정호 안에 군산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찍어보면 그 군산도 자체가 약간 그 하트 모양으로 그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곳. 그리고 군산도 안에 들어가면 정말 자연보호구역이 아주 잘 돼 있는데요. 그 안에 군체 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체 품종 1호가 그 우리가 아주 최고로 좋은 싹만 따서 맨 처음에 따서 만든 차를 가지고 제대로 된 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그 신평했던 금양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금양옥은 군산도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딴 차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차들을 선별해서 제품으로 나온 차가 바로 금양옥이다라고 합니다. 이 군산도의 군제 품종으로 만든 최고의 차 금양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군산도의 현지의 군체촌 품종을 가지고 만든 그 다음 그 등급이 백항령이라고 또 군산은침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쳐줬던 그런 차들이 군산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금미라고 하죠. 노금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무이암차 중에서의 노금미도 있고, 그 다음에 황차 중에서의 그 노금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그러니까 호가 많은 그 차 품종을 그쪽 군산도에 군산에 들여와서 새롭게 그 만든 그 차 품종에서 노금미라고 하는데, 이 노금미는 보면 그 싹이 약간 이렇게 눈썹처럼 그렇게 살짝 이렇게 말려져 있기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호도 굉장히 많아요. 호로 이렇게 덮여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모습,
그런 그 차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원대엽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도원대엽의 품종에서 찻잎을 따갖고 만든 그 차들을 도원대엽이라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는 군산 은침차로 그렇게 제품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금양호, 백학령, 노금미, 도원대엽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이름을 따서 신평을 했을 때는 그때 현지에서 그 제품 그대로 전혀 블렌딩이 안 된 차들을 가지고 와서 품평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썼지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군산 은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군산 은침 제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은침은 황차인데 황차를 만드는 제다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찻잎을 따가지고 와서 살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살청을 하고 나서 그 민항을 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배, 초홍을 하고 민항을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민항을 하고 건조를 해서 나오는 과정이 황차의 가장 간단한 과정이지만 차마다 약간의 순서의 중에서 전체적인 순서에서 약간 좀 더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군산 은침은 총 8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찻잎을 따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살청을 하고 이 살청을 할 때의 살청 온도는 약 한 80도씨에서 130도씨 솥의 온도가 그렇게 됩니다. 솥에다 넣어서 찻잎을 살청을 하는데 이때 살청을 할 때의 찻잎 투여량이 굉장히 적어요. 한 500g 정도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의 찻잎을 넣고 살청을 하는데 이때 살청을 할 때 내 앞으로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힘이 가해지면 절대 안 돼요. 아주 부드럽게 가볍게 이렇게 살청을 해서 나오는데 다른 차들은 살청을 할 때 온도를 보면 약 한 250도씨 이상 350도씨 뭐 400도씨 미만까지도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도 올라가는데 높은 온도에서 살청을 할 때는 그만큼 시간이 짧을 것이고 낮은 온도 조금 낮은 온도에서 할 때는 그만큼 살청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이런 그 솥의 온도에 따라서 살청 시간이 몇 분으로 짧게는 2, 3분에서 길게는 5분 이 정도까지 결정이 되는데 이 군산 은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면서 찻잎도 투여량이 낮고 그러면서도 가볍게 살청을 해주기 때문에 약 한 2, 3분 내지 많게 길게는 약 한 5분 정도까지 그렇게 살청을 합니다. 그렇게 살청을 해서 나온 차들을 가지고 그 대나무로 만든 채반에다가 넣고 키질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이때에 키질을 해주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찻잎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 내지는 찻잎 아니면은 깨진 잎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줘서 안에 키를 완성한 그 채반에 보면 오리지널 아주 그 완전한 싹만 그 안에 탁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키질을 할 때에 이렇게 해주면서 그 찻잎을 이렇게 식혀주는 그런 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완성된 찻잎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홍배를 합니다. 이 홍배를 할 때에 홍배는 보통 2번의 그 단계를 거치는데요. 초홍이 있고 복홍이 있습니다. 근데 초홍과 복홍 그 사이에 민항 과정을 거치는데 이 황차의 가장 그 관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민항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민항 과정은 그 차마다의 특징을 살려주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 민항 과정을 오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군산도에 갔을 때 그 군산 은침 회사에서 그 복홍을 민항을 해주는 그런 그 종이에 싸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상자에 넣는 거는 보여줘요. 1차 단계. 근데 2차 단계에 항아리에 넣어서 그 2차 단계 민항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데 그때 저희 그
왕 비서실장이랑 같이 가면서 그분이 살짝 저희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미남 가정 하는 걸 굉장히 자세히 봤는데, 자 그러면 초홍을 할 때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 한 50도씨 내지 60도씨 정도 그렇게 초홍을 해주고, 그 초홍을 할 때 보통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목탄, 숯불에다가 초홍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빵 그 구울 때 그런 데에다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조기 그런 데에다가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보통 그 숯에서 하던 건조기에다가 넣고 하던 그 초홍을 할 때 온도는 약 한 50도씨 내지 60도씨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약 한 30분 정도 그 초홍을 해주는데, 이때 약간 한 번씩 중간에 그 이렇게 뒤집어줘요. 그렇게 해야지 건조가 균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홍을 해서 나온 찻잎을 따뜻할 때에 종이라든가 그 천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 싸주는데, 이때의 그 찻잎의 양도 역시 그 많지 않아요. 약 한 1.5kg 정도, 약 한 1,500g 정도를 그런 포장을 해서 나무 상자에다가 넣는데, 이때에 그 실외든 실내든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나무 상자 안에다가 넣었을 때 그 온도에, 실온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약 한 30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4시간 하루 정도 그렇게 그 미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낮았을 때는 약 한 40시간 정도, 20도씨 30도씨 이상이 안 될 때 20도씨 이상이 되고 30도씨 미만일 때는 약 한 이틀 정도, 40시간 정도 그렇게 미낭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낭이 된 찻잎, 그 사이에 사실은 24시간,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찻잎을 꺼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줘요. 뒤집어주고 다시 또 하루를 해서 약 한 이틀 정도 미낭을 해주고, 꺼내서 다시 복홍을 해줍니다. 이때 복홍을 해줄 때 온도는 역시 약 한 50도씨 정도 되고요. 시간은 대략 약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역시 그 꺼내서 뒤집어 주고, 이 완성된 찻잎을 다시 또 그 미낭을 해서, 이때는 나무 상자에다가 미낭을 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군산 은침 회사에서는 항아리, 굉장히 큰 항아리 약 한 3평 정도 되는, 그 평수가 평수가 넓지 않았는데 그 민항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그 항아리가 이렇게 막 제가 안을 수 없는 그런 항아리 안에다가 높이도 좀 많이 커요. 그런 무지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위에 천으로 해서 꽉 덮어놓고 그리고 그 문도 닫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쪽에 조그만한 그 창문이 있어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통풍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항아리에 넣어서 민항 과정을 거쳐서 나오면은 완성이 되는데, 이때 그 건조가 약 한, 민항이 두 번째 복홍을 해주고 두 번째 민항을 했을 때는 약 한 수분 산실이 약 한 80%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말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다시 그 꺼내서 마지막으로 건조를 한 번 더 해주는데, 이때 건조를 해줄 때는 약 한 온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한 50도씨, 50에서 역시 60도씨 그 사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찻잎 양이 약 한 500g 정도, 500g에서 1kg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놔두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그 펼쳐놓을 때 그냥 찻잎을 꺼내서 그냥 이렇게 탈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내주고 요렇게 해서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성된 차들은 다시 또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군산 은침이 완성된 군산 은침이 나오는데, 저희가 군산 은침 차를 이렇게 보면서 그 지역에 가니까 역시 새소리도 많고, 그 다음에 차나무들이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키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새소리도 많이 나고 자연 경관 그 자체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섬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섬이기 때문에 그 섬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라든가 물, 해수면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순수한 오리지널 군산도에서 생산되는 군산 은침은 그 군산 은침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차가 나오는 그 군산 은침, 오리지널 군산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들을 여러분들도 맛보시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탕색을 보시면 굉장히 황색으로 변해 있는 그 군산 은침 차를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군산 은침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